서울과 울진 평해를 잇던 옛길, 관동대로를 걸었던 네 번째 여정. 영동과 영서를 잇던 99굽이 옛길, 대관령을 넘고 강릉의 대표 명승지 경포대와 정동진을 지나 강릉과 동해의 경계, 옥계항에 다다랐는데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채워주는 짙푸른 바다의 절경. 그 절경 따라 신정일 문화사학자와 관동대로의 5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관동대로 5번째 여정은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서 동해항과 묵호항을 지나고 삼척의 죽서로를 지나가지고 용화해수욕장, 그곳에서 유서 깊은 아칠목재, 소공령을 지나가지고 원더급 호산리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바로 이번 여정입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길이 펼쳐내는 옛 이야기에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는 곳. 동해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관동대로 옛길입니다. 서울을 떠나온 관동대로 여정은 어느덧 동해와 삼척에 이르렀는데요.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건 한여름 무더위도 잊게 해주는 동해시의 청량한 바다입니다. 망상동은 원래 강릉군 그 망상면이었었는데 넓은 들이 있어가지고 망상이 또는 망상평, 마르뚜루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그 이곳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높아가지고 피서철이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망상 일대입니다. 본래 강릉에 속했던 이 일대는 1980년 지역 통합 과정을 통해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세월의 부침 속에서도 묵묵히 시간을 이어온 너른 바다. 그 바다와 함께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말려서 서울 친척들 보내주고 그리고 저희 우리 어른들은 이거 팔았죠. 팔았었어요. 네, 이거 해서 이제 말려서 팔아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고향에 와서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예. 이 미역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옛날 그래요? 고향 향이. 먹을 게 귀했던 시절 바다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마음의 풍요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게 미역이라지만 옛날엔 참 귀한 바다의 맛이었습니다. 한번 시쳐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자, 아주 맛있네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짭짤하면서 밥을 먹으면 되겠네요. 동해의 거친 파도를 맞고 자란 이곳의 해산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품질을 알아주는데요. 그 옛날 대관령을 넘어 멀리 서울까지도 팔려나갔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파도가 좀 많이 쳐요. 파도가 칠 때 이제 바닷물하고 같이 나와요. 이게 미역도 나오고 다시마도 나오고. 근데 요즘은 바다에 이제 많이 고갈됐는지 전에는 참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안 나요. 짭조름한 바다 맛이 오늘도 꾸덕꾸덕 말라갑니다.
망상에서 이어지는 해안길은 흰 모래와 소나무 그리고 영동선 철길이 어우러져 더욱 색다른 낭만을 선사합니다. 관동대로 옛길이 신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도로가 되면서 국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강릉까지 연결되는 그 철로가 지나던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일바이크가 다니고 있지만 이 길이 바로 그 바닷가에 인접해 가지고 파도 소리를 벗삼아 자장가 삼아 걸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관동대로 옛길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였지만 그곳을 지나는 길은 세월 따라 그 풍경이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느긋이 길을 걷는다는 건 문명의 이기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또는 멈추는 눈길마다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에게 많은 상상력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길이라는 것들이 걸으면서 느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이제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는 것입니다. 망상에서 해안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다다르는 묵호. 조선시대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던 묵호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1960년대 국제항으로 발전했습니다. 묵호가 고향인 그 소설가 심상대 씨가 묵호는 술과 바람의 도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묵호는 본래 그 강릉군 망상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도 바다도 물새도 검다. 그래서 묵호진이라고 했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은 그 삼척에서 나오는 무연탄을 이곳에서 실어 나르면서부터 발달해 가지고 1964년에는 국지항이 되었죠. 하지만 석탄 산업이 쇠퇴하고 동해항이 열리면서 지금은 어선들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작업을 하세요? 자막이요. 자망이요. 무슨 어종이 가장 여기서 잘 잡히는 어종? 묵호에서. 오징어요. 오징어. 아침에 어떤 날 12시 나갔다가 아, 2박 3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많이 잡혔어요 요즘에? 아니요, 그렇게 안 안 나와요 요즘에요? 매일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던 어부들은 고단해도 돌아오는 길이 풍요로웠던 지난 시절이 그립습니다. 오징어, 노가리 많이 잡혔죠, 옛날에는. 그때는 뭐 나가면 한 번씩 잡아보고 그러지. 저는 뭔지 없어요. 예전에 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뭐 세월이고 그런 걸 할 수 없죠. 흥성했던 과거 대신 쓸쓸한 풍경만이 남은 옛 항구. 6월의 꽃밭처럼 현란했던 지난 시절이 바다 위로 스쳐갑니다. 동해시를 지난 관동대로 옛길은 이제 삼척시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바닷길을 잠시 벗어나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랜 역사의 옛 도읍 삼척에 다다릅니다. 관동대로가 동해시에서 삼척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척은 신라 때 실직국, 실직주로 불렸는데 지증왕 때의 울릉도를 개척했었던 이사부가 실직주 태수를 지냈었지요. 경대왕 때 다시 삼척으로 불리다가
고려 초기에는 다시 실측으로 불렸다가 다시 고려 성종 때에 지금 오늘의 이름인 삼척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삼척은 삼한시대의 실직국 이래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강릉에 버금갈 만한 중심지였는데요. 삼척을 가로질러 바다로 흐르는 큰 냇물 50천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50천변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옛 누각 죽서루를 만나게 됩니다. (1266년)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죽서루는 송강 정철 선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풍류를 즐겼던 곳인데요. 관동 8경 중에선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척의 죽서루는 관동 8경 중에 한 곳으로 다른 그 7개의 경치가 바로 바닷가에 있는데 이 죽서루는 50천변에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자다. 그래서 관동 제1루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다의 신선도 놀고 갈 절경이라 한 죽서루. 이를 찬양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글이 남아있는데요. 궁궐 바깥 풍경을 그리워했던 옛 임금 또한 화공의 붓으로 되살아난 죽서루를 보며 시를 남겼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죽서루는 그 구조 역시 자연의 일부입니다. 제멋대로 솟은 바위들을 초석 삼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위들이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이 기둥을 어떤 경우는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이 가장 고상한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그 바위 위에다가 이 기둥을 세우면서 이 죽서루라는 누각을 세웠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자연스러움, 고상함, 우리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죠. 선조들의 고상함이 벼랑 위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차마 두고 가기 아쉬운 죽서루를 뒤로 길은 삼척시 정상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동해를 지키는 석성이 있었던 육향산 언덕에 오르면 해일의 피해에 시달린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동해를 칭송하는 글을 지었던 허목 선생의 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가 바로 척주 동해비입니다. 미수 허목 선생이 삼척부사로 재임했을 당시에 동해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50천변으로 밀려들어가지고 이 삼척 일대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동해 바다를 달래는 글을 써가지고 섬에다가 비석으로 새겼어요. 그 뒤부터 이 삼척 지역에 풍랑이 일지 않아 가지고 이 지역이 아주 평안하게 됐다. 그래서 세운 비가 바로 이제 척주 동해비입니다. 지방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철학의 극치를 문장으로 담아냈던 허목 선생. 그의 신묘한 능력과 독특한 문체는 지금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씩 불이 많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고 또는 뭐 홍수로 많이 어떤 때는 막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뭄이 들 때, 그런 때 미수화목 선생처럼 하늘을 달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난국을 헤쳐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을 향한 한 사람의 깊은 애정이 이곳을 지나는 발걸음에 깊은 여운이 됩니다. 삼척의 옛길은 7번 국도를 따라 다시 그 흔적이 이어집니다. 포장도로가 깔린 삼척시 근덕면은 고려 공양왕의 두 아들이 살해된 곳이라 하여 살해치라고 불렸던 옛 고개, 사리째를 지나던 곳인데요. 차들이 주인이 돼 인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은거하던 마을이라 하여 그 지명이 궁촌이 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마을 한편 양지 바른 언덕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 삼척에 있는 공양왕 무덤입니다. 공양왕 무덤은 사실은 지금 경기도 고양에 가면 있거든요. 왕비릉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죽어가지고 이곳에 묻혔다 해서 공양왕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고려말 압록강 의화도에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가 창왕에 이어 1389년 왕위에 올렸던 공양왕. 공양왕을 갖다가 왕위로 올렸는데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정몽주를 갖다가 죽인 뒤에 덕이 없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공양왕을 갖다가 왕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이성계가 결국은 임금으로 즉위시키고 그 뒤에 그 공양왕을 갖다가 이렇게 공양군으로 봉해가지고 삼척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조선 개국 당시 태조실록에는 당시 삼척에서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했던 공양왕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요. 왕이 되길 숱하게 거부했지만 운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비운의 왕. 그의 통한이 이곳에 맴도는 듯합니다. 빼어난 절경의 삼척 옛길엔 긴 역사 속에 많은 이야깃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500여 년간 전설이 이어져 온 해신당도 그중 하나인데요. 애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미역을 따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결혼을 약속한 총각이 미역이 많이 나는 곳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놓고 미역을 따라가고 돌아왔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애랑이란 처녀가 죽고 말았어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다의 여신이 산다고 믿어 바다에 빠진 처녀의 원혼을 달래고 정월 대보름마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이어왔는데요. 남근 모형을 깎아놓은 해신당 역시 그러한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지나 삼척의 옛길은 다시 고갯길로 접어듭니다. 숲이 깊은 아칠목재는 예부터 도적과 호랑이가 많아 고개를 넘기가 아찔했다 해서 그 이름이 아칠목재가 됐는데요. 등골이 오싹했던 고갯길이
지금은 산행객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휴식과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삼척의 이 일대는 숲만큼이나 벼랑도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벼랑이 많은 바닷길 대신 이 골짜기 길을 다녔습니다. 지금 열매 달려있죠? 네. 이 나무가 바로 오리나무인데 김소월의 시에도 나오는 산새도 오리나무 산에서 살지, 그 식구절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오리나무인데, 옛사람들은 길을 만들 적에 오리마다 이 오리나무를 심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오리나무를 보고 내가 얼만큼 왔다 하는 것을 이정표 삼아 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또 길에 오리나무가 줄져 있으니까 아주 볼만하네요. 기계가 주는 편리함은 없었지만 자연이 곧 이정표가 되고 때로는 쉼터가 되주었던 길. 다시 찾는 우리의 옛길은 그러한 자연의 풍요로움과 지혜를 배우는 길이 됩니다. 오르막길을 꿰오르니 시야가 탁 트이는 소곡령 옛길이 펼쳐집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맞닿은 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길의 풍경이 그간의 고됨을 위로해 주는데요. 소곡령 옛길은 조선의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자 사제까지 털어 백성들을 구호했던 황희정승. 그의 은덕을 기리는 소공대비는 소곡령 옛길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월천리를 지나며 어느덧 삼척의 여정은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관동대로 5번째 여정이 동해의 망상해 수욕장에서 시작돼가지고 묵호항을 지나고 삼척의 죽서로 지나고 아칠목제 소곡령을 지나가지고 월천리 해안가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6번째 여정은 월천리에서 갈령을 넘고 그다음에 울진을 지나가지고 망양정, 월송정을 지나가지고 마지막 여정인 울진군 평해읍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품은 한지봉 두 마을 고포를 지나 망양정과 월송정의 비경 따라 울진에서 평해까지 가던 길. 세월의 흔적 뺀 그 길을 찾아 관동대로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갑니다.